부산 이슈 시작은 일단 박형준 시장 시정 운영 평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긍정이 50.7%, 부정이 39.1%, 모름이 10.2%. 저는 모름입니다. 왜냐하면 모름을 직접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딱히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어떤 게 나쁜 건지를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근데 역대 시장님들에 비해서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연세가 있는 분들은 긍정 평가가 많은데, 그렇죠. 30, 40대로 내려오면은 부정 평가가 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게 이제 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를 희망이 있는, 그러니까 뭔가 발전할 것 같은 도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젊은 층이 굉장히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 그래도 박 시장님이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그래도 자기가 지난 보궐선거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제8회 지선에서 얻었던 60% 훨씬 넘는 그 높은 지지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10몇 %씩 빠져서, 물론 여론조사 이런 지지율 조사와 그런 그 선거에서의 뭐 지지율 조사는 좀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빠졌다는 거, 그리고 그 빠지는 대부분들이 2030, 40 세대를 중심으로 빠졌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해보셔야 됩니다. 부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부산의 슬로건이 바뀐 건 두 분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정말 부산 미래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왜요? 결국은 실망한다. 이렇게 저는 부산이즈 그것은 정말 제 느낌은 되게 일반적이긴 한데, 저는 미래를 전혀 어디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습니까? 다이나믹 부산에서 부산 저는 차라리 is good. 다이나믹 부산이 더 좋다. 차라리 다이나믹 그러니까 부산이 저도 이제 더 좋다고.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거 뽑으려고 돈을 제 말이에요. 뽑았구나. 많이 썼어요. 돈을 들인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 모든 간판들을 바꾸고 모든 그러니까 또 CI들을 들어갈 바꾸는데 거. 엄청난 돈이 들어가. 이거 공모하면서 돈 들어갔습니다. CI를 뭐 다 바꿔야 되네. 바꿔야죠. 네네. 모든 거 다 바꿔야죠. 그 정말 특별히 좋지도 않은 그 슬로건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또 그 용역 결과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CI 작업들을 다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엄청난 몇십억씩 들어갈 겁니다. 부산의 경제가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런 거는 긍정적이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런가? 저는 그래도 슬로건, 도시의 슬로건은 도시가 가는 미래를 보여주는 슬로건이어야 되는 거죠. 도시의 현상도 중요하지만, 저는 부산이 가야 되는 미래가 엑스포를 통해서 세계로 열린 도시로 가야 되는 상황이면 적어도 그런 컨셉을 담은 슬로건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계 올린 것 중에서는 저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거는 브릿지 포 올, 그걸 브릿지 포 더 월드 뭐 이렇게 바꾸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전혀 부산이라는 도시가 홍콩을 동아시아에서 홍콩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고, 정말 엑스포를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관문 도시로 가는 그 모습을 전혀 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긴 다이내믹 부산은 예전에 좀 그랬어요. 부산 사람들 맞아, 다이나믹하지. 요거는 조금 생각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같아요. I love 뉴욕, 이거는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진짜 46년째 대단하지. 그렇게 쓰고 있는 거고, 베를린 같은 거 비베를린 얼마나 멋있습니까? 비베를린, 베를린이 되다. 베를린이 되다. 베를린은 비 뒤에 아무거나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부산이즈 굿도, 부산은 굿. 뭘 위해서 툴립, 뭐 살기 좋고. 툴리브도 될 수도 있고 포 엑스포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되게 강력하다는 거죠. 비베를린 이런 것들 되게 강력하게. 그럼 이제 이미 했는데 어떡하나. 뭐 그래 일단은 가야죠, 뭐. 저희들이 좀 또 이게 우리 광안대교 뭐 그렇게 반대했었는데, 광안대교 만들고 지금 뭐 부산의 대표 최고의 상품이 된 명물이 거 됐죠. 같이, 또 부산이즈 굿이 또 어떻게 보면 세계 사람들한테는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니까. 오래 쓰면 알 수 없죠. 그거. 부산에 지금 BRT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BRT 구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BRT 이러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버스 전용차로가 중앙에 있는 거를 이제 BRT라고 하는데, 네네. 근데 그 원래 BRT는 제가 볼 때는, 원래 BRT의 개념은 광역교통 체계 컨셉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런 거죠. 울산하고 부산? 근데 창원하고 김해 이런 거를 연결해 주는 거를 근데 환승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저 도심에서 바로 지금은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에 있는 그런 체제.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부산은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건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게 아마 약자가 버스 래피드 트랜스포테이션인가 이렇죠. 그렇죠. 맞다. 속히 간다라고 예, 예. 하는 예.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지하상가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게 노선이 전부 다 지하철하고 겹치는 바람에 지하철 자체도 어려워졌다 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그냥 운전해 가는 분들은 차선 한두 개만 가지고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불만이 있고 근데 불만은 저는 있었죠. 제 개인적으로는 네. 저희 집 앞이 바로 집 앞에 그 가야대로 네. 10차선인데 그거를 6차선으로 해가지고 딱 만들었어요. 근데 도시의 경관상은 전 대단히 좀 이쁘더라. 딱 그런 근데 느낌이. 좀 당황스러운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택시를 탔어요. 택시 기사분들 100%다 BRT 저거 왜 했냐 막 욕합니다. 어떤 시장이 했는데 잘못됐다. 근데 그래서 내가 옆에 조심해서 그래도 기사 선생님 그래도 이쁘잖아요. 도시의 경관이. 뭐가 저렇게 이쁘냐고. 근데 저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뭐냐면은 대중교통에게 우선권을 줘야 된다. 맞아요. 네, 대중교통에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쁘죠 사실 이쁘고 그런데 그 이쁜 걸 보는 우리 차 교수님이 이제 이사를 곧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근데 택시 기사 선생님들은 저게 대중교통에 되게 부담을 좀 많이 들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버스들이 다 비어 다닌다는 겁니다. 그렇게 빨리 가게 해도 그러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이용객들이 많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바에 왜 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하시더라. 근데 왜 했냐 그러니까 사실 빨라지기는 좀 빨라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그 빨라졌죠. 구간 내에서 네. 시간 자체가 많이 좀 축소가 됐고 속도로 이제 계산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 구간별로 몇 킬로미터 평균이 올라갔느냐 시속으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제법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5에서 19% 정도는 빨라졌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사실은 정말 그 도시 전체에서 느껴지는 미관적인 분위기가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막 버스들이 끼어들어 가지고서 맞아요. 빵빵거리고 뭐 뒤에서 밀리고 이런 모습이 대로변에서 연출이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씩씩씩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저는 그게 달리니까. 이제 가가지고 나중에는 울산하고 김해, 창원하고 연결하면 바로 그냥 셰프스 터미널 안 가고 그냥 시내로 쑥 들어와서 거기서 환승해서 다니고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저는 하면 좋지 어쨌든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잘했다는 쪽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가 이제 이거 좀 논란이 됩니다. 부산시가 4대강 사업으로 먹는 물 수질이 개선됐다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할 때는 녹조 때문에 독소가 그랬죠. 정말 위험하다 이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왜 수질이 좋아졌다 그러죠? 그거는 이제 좋아진 수치만 중심으로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저는 부산시가 그래도 그걸 4대강 사업의 결과로 저는 매도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회과학 전공자로서 특히 통계적인 분석 방법론을 갖고 모든 연구에 접근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의 어떤 기간의 연평균 이런 것들을 갖고 비교해서 0. 몇 %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 뭐 10%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좋아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인과관계를 그렇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주장을 하려면은 다른 모든 조건들이 다 통제가 돼서 관리가 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이 이 부분에 수질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요 시간의 차이, 즉 낙동강보를 설치했냐 마냐 그 시간의 차이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고정을 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결국 이건 저는 아전인수격 해석의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딱 수질을 전공하는 분들의 의견은 대략적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수질을 전공하는 사람들. 네, 이게 어느 분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발표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사에는 보면 분명히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BOD니 COD니 배웠는데 이거 기사를 읽어서는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화학적인 부분 그다음에 화학적 생물학적인 상소 부분에서 하는 거죠. 요구량. 근데 요거를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BOD는 어차피 그 생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악영량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고 COD는 화학적인 부분이니까. 요런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통계의 수치를 가지고 시민들을 속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믿지는 말고 그리고 이렇게 발표를 하실 때는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무조건 4대강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얘기하고 박수 막 치고 이렇게 끝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건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역 소식까지 한번 쭉 알아봤는데 하다 보니까 지역 소식이 조금밖에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한 줄 평도 좀 빠졌고 두 분들이 워낙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줄 제일 부담스러운 거는 소장님 같으시던데. 그렇죠. 부담스럽습니다. 본인이 못 하시니까 의도적으로 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가에게 우리는 그렇게 듣고 그렇죠. 있습니다. 압력을 넣었다. 예, 로비를 작가 좀 선생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드디어 드디어 좀 박수 칠 준비. 사자성어로 하나 하기로 하셨어요. 오늘 모든 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전인수 참 기대. 역시 저희들이 기대를 하지 말았어요. 진짜 아전인수다. 진짜 아전인수. 에이, 소장님 언제 그 감각을 잡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전인수가 무슨 뜻이죠? 내 밭에 내 밭에? 물을 끌어들인다 이런 이야기. 그렇군요. 내 밭에만 물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강부회 경강부에 경강부에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자, 똑똑하죠? 언어 아전이라. 비록지만 저는 그것만 생각나는데 언어 아전이라고. 어쨌든 뒤에 했던 모든 건 다 편집되리라 예상을 하고 자 오늘 지역 이슈까지 함께 했습니다. 아까 오프닝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왔다 하더라도 바뀌는 시대의 흐름을 꼭 잘 타셔야 됩니다. 그 흐름을 타는데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우리 부산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대의 흐름의 지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연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